넷플릭스 신작 고요의 바다가 공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시리즈 중 올해의 마지막 기대작이 바로 이 드라마일 것입니다. 고요의 바다의 특징적인 지점 중 하나는 정우성 배우가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실이겠죠.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최항용 감독님이 2014년에 단편으로 연출했던 작품인데요. 당시에 정우성 배우님이 그 작품에 매료되어서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8화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리즈의 끝자락, 이들을 구출하러 온 우주선에서 샘플은 어떤지 묻고 무사 귀환하기 바란다는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저의 느낌상으로는 정우성 배우로 추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요의 바다는 여러 레퍼런스들이 떠오르는 작품이었습니다. 우선 내용과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한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하기도 했고요. 정적인 분위기의 SF라는 측면에서는 제임스 그레이의 에드 아스트라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과량의 물이 발생해 익사를 한다는 설정은 연가시의 설정과 정확히 정반대의 위치에 있기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요의 바다는 기대보다는 아쉬운 작품이었고 고요한 드라마였다라는 평이 있듯 지루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유의미한 지점들이 보이는 드라마인 거예요. 특히 작품에서 묘사되는 수평과 수직 그리고 막이라는 이미지가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물과 유리의 의미, 계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지었을 때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어떤 비극에 대한 추론까지 고요의 바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대장님, 전방에 생체 신호가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코앞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요의 바다는 수평과 수직의 가치가 부딪혀 결국 수평의 가치가 옳음을 증명하는 드라마다. 우선 이 시리즈는 시작부터 수직의 세상을 묘사하고 있죠. 물 부족이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면서 사막화가 된 세상이 묘사되는데요. 그로 인해 계급에 따른 물 배급에 차등이 생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피켓을 들고 이러한 불평등한 물 배급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고요의 바다는 명징하게 계급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급이란 수직적인 형태의 부조리일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등한 물 배급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수평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겠죠. 드라마에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와 위상을 통해 이 수직과 수평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해 기지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착하는 구성원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군인들과 군인이 아닌 조력자. 군인이 아닌 조력자는 두 명입니다. 송지한 박사와 홍가영 닥터. 물론 홍 닥터의 경우 이미 팀워크가 공고히 다져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부대에 소속된 대원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대원들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는 인상이 짙은 거예요. 직업적 특징부터도 그렇죠. 이 두 집단은 명징하게 대조되는 양태를 보입니다. 군인 집단은 계급이 중요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세계로 묘사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수역 팀장일 것입니다. 그는 동생 공수찬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보다는 임무를 우선하죠. 한윤재 대장 역시 최국장으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명을 하달받아 임무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초반에는 방사능 수치가 정상이라는 등의 이상한 상황들이 질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묵인한 채 주어진 임무에만 몰입하죠. 왜냐하면 그에겐 위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 이유로 한 대장에게는 수직적 이미지가 부과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이 처음 달에 도착했을 때 기울어지는 우주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송 박사를 구하기 위해 한 대장은 하강하죠. 또한 환풍구를 따라 루나를 쫓다가 아래층으로 뛰어내리는 묘사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한윤재는 기지의 시스템 재부팅을 위해 자신이 기지 밖 컨트롤이 필요한 곳으로 내려가겠다고 자원하는데요. 이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고속 하강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묘사들이 그가 속한 수직의 세계에 대한 함의처럼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송지한과 홍닥터의 세계는 수평의 세계입니다. 발해기지로 출발하기 전에 송지한은 다른 대원들과 만나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그녀에게 살갑게 인사하며 대화를 섞는 것은 홍닥터였죠. 무엇보다 지한이 처음으로 기지 내 스토리지 데이터의 존재를 공유하고 또 그런 지한을 조력하는 존재 역시 홍닥터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계급은 무화되어 있죠. 그들은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제인간을 이용한 실험이라는 진실을 처음 발견하는 것은 송 박사였고 복제인간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처음 발견한 것은 홍 닥터였습니다. 심지어 두 장면은 교차 편집되어 있기도 한데요. 저에게는 이러한 연출이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결국 처음 도착한 사람들 중 살아남는 인물들이 바로 이 두 명이죠. 이야기가 끝으로 갈수록 한 대장은 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고요의 바다는 수직적 세계관의 인물이 수평적 세계관으로 동화되는 작품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수직과 수평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마 속 세대의 관점을 경유해서도 설명 가능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윤재는 딸이 있는 인물이죠. 즉 그에게는 부녀라는 두 세대를 경유한 서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 박사에게는 자매라는 서사가 부여되고 있죠. 자매는 사실상 하나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나는 송지한의 언니 송원경 박사의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요. 결국 자매가 힘을 합쳐 다음 세대를 구하자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직적 세대를 경유한 인물이 수평적 세대를 경유한 인물의 세계로 편입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고요의 바다는 계급과 세대라는 수직적 세계를 부수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사실상 하나의 세대라는 관점을 지향하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인 거죠. 현재와 같은 분열의 시대에서의 대안적 세계관을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방어를 입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실로 보내고 귀신이 계속 먹통입니다. 고요의 바다에서 물은 계급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급드렸듯 계급에 따라 물 배급이 차이가 나는 세상이 묘사되고 있죠. 이미지적으로도 그런데요. 발해 기지에 월수가 가득 차 대원들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장면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수직적 이미지의 반복이죠. 뿐만 아니라 고요의 바다에는 월수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묘사가 있습니다. 월수가 몸에 침입했을 때 감염된 사람들은 바다에 잠기면서 깊은 심연의 세계에 빠지는 것처럼 표현되죠. 이 지점에서 저는 물이라는 막을 통해 안팎이 차단된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한대장과 류태석 대위가 결투를 벌이다가 헤어지는 순간 쏟아지는 물이 막으로 작용해 둘 사이에 간극을 벌려놓기도 하죠. 이런 단절의 이미지는 유리를 통해서도 반복됩니다. 발해기지 내부의 면면 중 흥미로웠던 설정은 차단된 공간들 사이가 유리로 막혀 있어 시각적 접촉은 가능하다는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공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단연 공수찬이 물을 토해내며 사망하는 시퀀스겠죠. 막의 안팎으로는 작은 소통만 가능할 뿐 락을 걸면 철저하게 격리가 됩니다. 유태석 대위가 병상에 누워있는 이투를 바라볼 때, 유태석 대위가 김선을 살해할 때, 송지한이 본인이 감염된 것을 알고 격리를 선택할 때 등등 유리벽은 인물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에 대해 과하게 도식적인 밀어붙이기를 해본다면 저에겐 언급드린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단절에 대한 비유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는 분명히 현실 세계에 대한 반영의 측면이 짙으니까요. 사실 이러한 표현은 최근의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근자학 돈룩업에서도 해성으로 인해 저스트 룩업파와 돈룩업파가 나뉘는 분열의 세대를 묘사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저에게 고요의 바다는 계급과 분열로 얼룩진 작금의 세계 속에서 연대와 수평으로 돌파하자는 드라마로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당히 무리한 추측이고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텐데요. 계급과 분열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인류를 위함이라는 미명하에 소녀들을 익사시키는 실험을 자행한다는 묘사에서, 그러니까 소녀들을 희생시킨다는 표현에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트라우마 혹은 비극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제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바다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